미국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부스터샷, 즉 백신 추가 접종과 치료제 사용 신청이 잇따랐습니다. 가장 빠른 백신 접종을 보였던 이스라엘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지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부 김원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얀센이 미국 식품의약국에 백신 추가 접종에 대한 승인을 신청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얀센의 모회사인 존슨앤존슨은 현지 시각 5일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추가 접종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18살 이상이 대상입니다. 얀센 백신 추가 접종의 3상 임상시험 결과도 함께 FDA에 제출됐습니다.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는 현지 시각 5일 FDA에 코로나19 치료제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당초 급성 코로나19 증상 치료를 위해 개발됐으나 임상시험 결과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대신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77%로 백신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지만 충분한 항체를 생성하지 못했거나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요 사용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역 강화보다는 백신 추가 접종을 택했던 이스라엘은 감염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4일 기준 이스라엘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약 3,200명, 중증 환자는 505명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루 확진자는 10,000명 선을 오르내렸던 4차 유행의 정점 때보다 3분의 1로 줄었고 중증 환자도 8월 말의 최고치보다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입원 환자와 중증 환자가 줄어들면서 이스라엘의 최대 의료기관인 셰바 메디컬 센터는 6개의 코로나 환자 병동 가운데 2곳의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1, 2회차 백신을 접종한 이스라엘은 지난 6월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이후 델타 변이가 퍼지며 4차 유행을 맞았지만 이스라엘은 공공시설, 상업시설을 정상 가동하고 지난달 등교 개학도 강행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고 또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그런 나라들도 늘고 있으면서 이게 외국으로 이제 여행을 가는 그런 사례들도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유명 휴양지인 발리섬 같은 경우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이제 허락하기로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발리섬의 국제공항이 14일부터 한국과 중국, 일본, 아랍에미리트, 뉴질랜드 등의 관광객에게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입국 외국인은 8일 이상 격리를 거쳐야 하며 관련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4월부터 1년 넘게 발리섬 등의 외국인 관광객을 받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방역에 어느 정도 성공한 나라부터 차례로 발리섬 관광을 개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인도네시아는 한때 5만 명을 웃돌던 신규 확진자가 최근 2,000명 이하로 줄어 입국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등 일상 복귀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G20 정상회의 불참 소식이 보도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인데요.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현지 시각 30일과 31일 주요 20개국 즉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중국 측은 지난달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쉘파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의 현장 회의 불참을 관련 국가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시 주석의 현장 회의 불참 이유로 입국자 등의 격리 의무 등 중국의 코로나19 지침을 거론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그 이후 연락이 없었고 이탈리아는 아직 공식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이 실제로 G20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화상 참석 방안을 택한다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직접 대면은 불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은 화상을 통한 정상회의나 개별적인 정상 간 전화 통화는 하고 있지만 지난해 1월 중순 이후 전혀 출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는 관련이 없지만 좀 흥미로운 국제 기사가 들어왔는데 우주에서 영화 촬영을 한다고 하는데 러시아가 이걸 시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는 현지 시각 5일 날 소유즈 MS-19 우주선이 로켓 운반체에 실려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선에는 전문 우주 비행사 외에 러시아가 처음으로 우주 공간에서 제작하는 영화인 도전의 감독인 슈펜코와 배우인 페레실드가 탑승했습니다. 우주선은 발사 후 3시간 27분 동안 지구를 2바퀴 도는 비행을 한 뒤 국제우주정거장 ISS의 러시아 모듈에 도킹했습니다.
도킹은 당초 자동 시스템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서 우주 비행사의 수동 조작으로 성공했습니다. 영화 도전은 심장 질환을 겪는 우주 비행사를 구하기 위한 여의사의 이야기를 다루며 영화 중 35분에서 40분 분량을 우주 공간에서 촬영할 예정입니다. 예. 우주에서 영화를 촬영하는 날이 오는군요. 네, 지금까지 국제부 김원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